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사실 약이 전혀 필요 없는 분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가 매일 먹는 저녁 식사가 오히려 불면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저는 30년 넘게 노인의학만 연구해온 의사 박서준입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왔고 수면 문제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시고 결국 우울증까지 오신 겁니다. 의사인 제가 정작 가족조차 도와드리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잠 못 이루던 밤이 셀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의 수면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그렇게 저는 세계의 모든 수면 관련 논문과 연구 결과를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스탠포드, 존스 홉킨스 등 유수의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음식이 잠을 부르거나 쫓아낸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을요. 실제로 불면증 환자의 90%는 약이 아니라 식단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방법을 어머니께 적용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어머니는 밤마다 스르륵 잠이 들기 시작하셨고 한 달 후에는 완전히 약 없이도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지금은 아침 일찍 산책을 다니시고 손주들과 놀며 활기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믿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경험한 변화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약 없이 숙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잠들기 어려우신가요? 새벽까지 뒤척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 몸속에서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모든 해답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잠을 못 자는 문제는 단순히 피곤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루 이틀 잠을 설쳐도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자도 낮에 조금 쉬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면 부족이 몸에 남기는 흔적은 훨씬 깊고 오래 갑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뇌입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멈춰버립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이 바로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면 이 독소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면역력도 빠르게 무너집니다. 잠을 못 자면 감기에 자주 걸리고 한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립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도 떨어져서 당뇨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혈압이 올라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밤에 자주 깨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감정의 변화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괜히 우울해지고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작은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결국 잠을 더 멀리 밀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불면증이 시작된 이후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웃음이 많았는데 요즘은 자꾸 화가 난다고요.
가족들과의 대화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잠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기본이라고요. 특히 노년기의 수면은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요한 잠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요? 이제부터 그 답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요? 그 질문에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은 같습니다. 혹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기억나시나요? 그렇습니다. 불면증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일상 속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먹는 음식이 수면에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불면증 환자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잠을 못 자는 분들 대부분은 저녁 6시 이후에 특정 음식들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피하는 음식들이 있었고요. 먼저 수면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5가지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커피와 녹차,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초콜릿입니다. 초콜릿, 특히 다크 초콜릿에는 카페인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종류는 커피 반잔에 해당하는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에 단맛이 당겨서 한 조각 드신 그 초콜릿이 새벽 2시에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매운 음식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 불고기 같은 음식들은 저녁 늦게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위산이 올라오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산 역류는 밤에 기침을 유발하거나 가슴이 답답해지는 원인이 되며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셋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돈가스, 부침개 같은 음식은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몸이 계속 일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잠들어야 하는 시간에도 위장이 쉬지 못하니 깊은 수면이 어려워집니다. 넷째는 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얕은 수면만 유도할 뿐 새벽 2, 3시에 깨어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는 단 음식입니다. 케이크, 과자, 아이스크림처럼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 떨어뜨리는 음식은 새벽에 뇌를 자극해 다시 깨어나게 만듭니다. 이 5가지 음식은 맛은 있지만 당신의 수면을 은밀히 무너뜨리는 감춰진 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을 모르고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반대로 잠을 부르는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수면제를 끊고 숙면을 되찾은 어르신들이 매일 저녁 실천하고 있는 방법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음식을 먹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반대로 잠을 부르는 음식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이 왜 효과가 있을까요? 단순히 속이 편해서일까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음식들 속에 수면을 유도하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에 들어가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다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하면 잠이 오는 길을 여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6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트립토판을 많이 섭취해도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세로토닌 생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 2가지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게 부족하면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눈꺼풀이 떨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체 반응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음식에는 멜라토닌 자체가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약으로만 생각하는 이 수면 호르몬이 사실 일부 식품에는 자연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잠이 잘 오는 음식들은 단순히 속이 편한 음식이 아니라 수면을 돕는 성분들이 과학적으로 조합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께 직접 권했고 실제로 큰 효과를 본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음식들이 결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면을 돕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중에서도 특히 효과가 뛰어났던 5가지 음식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 흔한 달걀이 가진 수면 유도 효과는 매우 강력합니다. 노른자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 B12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또한 흡수가 잘 되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제 환자 중에 이순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78세이신데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수면제를 매일 드셨고 아침마다 너무 피곤하다고 하셨죠. 제가 매일 저녁 계란찜을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삶은 달걀도 좋지만 계란찜은 소화가 훨씬 잘 되거든요. 놀랍게도 사흘 만에 잠드는 시간이 빨라졌고 일주일 후에는 약 없이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아침이 기다려져요. 새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두 번째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으로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고 뇌의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비타민 D도 들어있어 햇빛 부족으로 인한 수면 장애에도 효과적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 75세이신데 매일 새벽 3시에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저녁 6시 전에 고등어 구이를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 할아버지는 새벽에 깨지 않으시고 한 달 후에는 낮에도 활기차게 지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는 탄수화물과 칼륨,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켜 심장 두근거림을 줄여주고 베타카로틴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82세이신데 평생 밤에 서너 시간밖에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매일 저녁 단호박 찐 것을 한 조각씩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2주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주무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콩 단백질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고 마그네슘과 칼슘도 들어있어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여성분들께는 여성 호르몬 유사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도움이 됩니다. 최동식 할아버지, 73이신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셨습니다. 제가 순두부찌개를 매일 드시라고 했고 일주일 후에는 쥐가 사라지고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모두 들어있고 당분도 적당해서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정미숙 할머니, 67세이신데 걱정이 많아 밤마다 뒤척이셨습니다. 제가 매일 자기 전 바나나 1개를 드시라고 했고 일주일 만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음식만으로도 수면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음식들은 그 효과가 더해져 시너지까지 만들어줍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5가지 음식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들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또 다른 5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음식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음식은 호두입니다. 견과류 중에서도 특별히 멜라토닌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체리 다음으로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 엽산 등이 풍부해 뇌의 건강과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강병호 할아버지, 73세이신데 최근 기억력이 떨어지고 잠도 깊이 못 주무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약속도 자주 잊으신다고 하셨죠. 제가 매일 저녁 호두 5알씩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잠도 잘 주무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7번째 음식은 체리입니다. 특히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천연 수면제로 불릴 정도입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윤정숙 할머니 83이신데 관절염 통증으로 밤마다 몇 번씩 깨셨습니다. 진통제를 드셔도 큰 효과를 못 보셨는데 매일 저녁 냉동 체리 10알을 드시기 시작한 후 2주 만에 통증이 줄고 깊은 잠을 자게 되셨습니다. 8번째 음식은 우유입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에는 트립토판과 칼슘이 함께 들어있어 수면 유도에 탁월합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 데워서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졸림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서인숙 할머니 68세이신데 수면제를 15년 넘게 드셔오셨습니다. 끊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 끊으셨죠. 제가 매일 밤 따뜻한 우유를 드시라고 말씀드렸고 서서히 약을 줄이신 끝에 3달 만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우유 한 잔으로도 아침까지 푹 주무신다고 하셨어요. 9번째는 키위입니다. 비타민C와 세로토닌이 풍부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자기 전 2개 정도 드시면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명수 할아버지 76세이신데 예민하셔서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셨습니다. 옆집 기침 소리에도 깨셨다고 하셨죠. 매일 저녁 키위 2개를 드시고 나서 한 달 후에는 예민함이 줄고 잠도 깊이 잘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10번째 음식은 캐모마일 차입니다. 수천 년 동안 불면증 치료에 쓰여온 허브로 아피게닌이라는 성분이 뇌를 진정시키고 불안을 완화해줍니다. 이영자 할머니 72세이신데 밤마다 불안감으로 잠을 설치셨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셨죠. 매일 저녁 따뜻한 캐모마일 차에 꿀 1스푼 넣어 드시기 시작하신 후 2주 만에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잠도 잘 주무시게 되셨습니다. 이 10가지 음식들은 각각의 성분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드시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10가지 음식들은 각각 잠을 유도하는 성분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들을 그냥 먹는다고 해서 모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수면을 위한 식습관은 단순한 식단이 아니라 생활의 리듬을 바로잡는 실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지도했던 구체적인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식사는 6시쯤 드셔야 소화가 끝난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을 돕는 음식은 잠들기 1~2시간 전에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 키위, 캐모마일 차 같은 음식은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드시면 좋습니다. 셋째, 과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을 주고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체리 10알, 바나나 1개, 호두 5개, 우유 1잔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넷째, 조합해서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과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하면 뇌로 전달되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우유, 체리 요거트, 달걀찜과 단호박 같은 조합이 효과적입니다. 다섯째, 음식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식은 체온을 살짝 높였다가 천천히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우유, 찐 단호박, 순두부찌개 같은 음식들이 특히 좋습니다. 여섯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게 됩니다. 입만 축일 정도로
한 모금씩 드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일곱째, 침실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온도는 약 18도에서 20도 사이로 유지하고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해야 멜라토닌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커튼을 꼭 닫고 전자기기의 불빛도 차단해 주세요. 여덟째,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고 적당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오후에 조용히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을 하시면 밤에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자기 전 루틴을 만들면 뇌가 이제 잘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우유를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감정 정리를 하거나 감사한 일을 3가지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잠은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리듬을 조율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는 수면에 더 민감하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잠을 잘 자야 하는지, 어떤 음식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오래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과연 이 방법이 나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올해 81세이신데 20년 넘게 수면제 없이는 단 한 번도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으셨습니다. 처음 상담을 오셨을 때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믿고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알려드린 식단을 성실히 따라주셨습니다. 저녁에는 고등어나 달걀찜을 드시고 자기 전에는 바나나 우유를 드셨습니다. 첫 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실망한 듯 전화를 하셨죠. 선생님,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주만 더 해보세요. 그로부터 사흘 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에 12시간을 잤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점점 수면제를 줄이셨고 한 달 만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밤 10시에 잠드셔서 아침 6시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손주들과 등산도 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온한 시간입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숙면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식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저녁 6시에 가볍게 식사하시고 8시에는 수면에 좋은 음식을 챙겨 드셔보세요. 그리고 9시에는 조용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하루 이틀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끝내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는 실천의 선언이 되고 다른 분들께는 용기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깊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